자, 일단 교재는 자, 가장 기본, 카마 1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수식 함수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게 진행이 되어야 다른 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62페이지. 자, 시작 단추 눌러서 엑셀 2016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이렇게 질문 던지면 항상 긍정적인 답변, 물론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판단까지 하시면 더 좋고. 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열기 창이 열리시면 오전 크말 1급 2021 크말 1급 더블클릭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이야기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더블클릭, 그리고 이론,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자, 지난 시간에 자, 시트 이름, 수식 및 함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식을 적을 때 이 꼴이 필요하고 이 꼴을 먼저 입력을 하고 연산자가 필요하고 계산하기요. 그 다음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참조라고 했습니다. 참조, 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적지 마세요. 헤르시라는 연산자를 쓴다는 건 수식을 쓰는 거고, 참조한다는 건 식을 적는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12.75% 연산자라고 그랬죠. 0.1275에 100을 곱하여 퍼센트를 붙인다. 이게 퍼센트 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왼쪽과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작다, 그런 표현을 쓰실 때 같지 않다. 그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어제 조금 빠르게 속도를 붙였더니 근데 뭐 이렇게 안 하고는 여러분들 뭘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급은 미천 없이,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값 1과 값 2를 더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라는 걸 시행을 했다. 이 방법 말고 복사 붙여넣기가 엑셀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셀 선택했을 때 우측 하단에 사각점 위에 포인트 맞추시면 하살표가 이렇게 가는 하살표 포인트가 보일 거다. 이 포인트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랬다.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상하 좌우 드래그 동작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복사 붙여넣기와 같은 기능이 나온다. 이걸 우리는 자동 채우기라고 표현을 한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는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거랬죠. 그래서 이 셀에 있는 이 수식이 이런 형태의 수식입니다. 기본 수식이.
기본 주소의 형태가 자동 채우기를 한 칸 내려갈 때 위치가 G4에서 G5로, H4에서 H5로 떨어졌죠. 그 다음 두 칸 내려갑니다. 그러면 G4에서 G6, H4에서 H6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위치를 한 칸, 두 칸, 세 칸, 점점점 이동할 때 수식에 있는 이 주소의 위치 값도 따라서 변한다. 그걸 우리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의 위치가 변한다. 그 주소를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여기 이쪽 뛰고 앉아있고 자, 요 부분은 뚜벅뚜벅 아니 거기 요 라인에 아무데나 앉으세요. 요 라인에 아무데나 앉으세요. 자, 이런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결과와 똑같이 맞춰주려면 이 녀석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이 주소는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걸 상대 참조라고 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상대 절대 혼합, 오늘 하게 될 혼합 모르면 시험 못 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나중에 여기서 틀린다니까요. 그 어려운 함수 공부 다 하시고 여기서 기본에 틀립니다. 기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쉬운 내용도 알아야 되고 어려운 내용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쉬운 내용에서 항상 틀리고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실기 점수 68점에서 떨어졌는데 69점에 떨어졌다고요. 그건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데 오타 아니면 작은 실수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큰 기능을 모른다고요. 기능 자체를 모르면 점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 자, 그러면 이건 변해줘야 되는 주소 상대 참조를 써야 된다. 그 다음 이건 똑같이 나오려면 이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 위치가 고정이다. 달러 붙이는 거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가 됐습니다. 요 내용은 주소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주소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한 칸 내려올 때 처음에 여기 참조했죠. 자동 채우기 한 칸 내려니까 어디 여기 참조한다 했죠. 그럼 두 칸 내려가면 여기.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고정이다라고 하는 이 형태를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이름 붙여서. 자, 그러면 혼합 참조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교재 62페이지 시트는 수시 및 함수. 자, 그래서 상대 주소 형태 네 가지를 다루시는데 이건 지금 하지 마세요. 뭐 이거 자, 구단 작성하려면 구단 모르시면 없죠. 셀 곱하기 셀 이런 형태의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야 되죠. 몇 개가? 8, 9, 72, 72개. 그럼 72개의 셀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하다 보니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셀 곱하기 셀 72개가. 그러면 내가 고생을 좀 더 달려면 무슨 기능? 하나하나씩 72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고생을 덜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란 기능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한번 이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도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이렇게.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 자, 이 표, 구구단이라는 이 표를 채우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됩니까? 2번 써야 됩니다. 위에 건 1번. 에? 자, 그러면 근데 결과가 안 맞죠, 방금? 에? 구구단의 결과가 안 맞죠. 그러면 상대 참조로 작성하니까 안 되네요. 그럼 절대 참조로 한번 해볼까요? 아직 따라오지 마세요. F4번 키. 이것도 안 보세요. 이래도 안 되시면 좀 죄송한데 앞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자,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쓰면 자동 채우기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똑같은 두 개의 위치를 참조하니까 뭐 자동치기 상하자가 움직이니까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러면 이 형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똑같은 위치의 주소를 참조한다. 그래서 2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죠? 자, 그 다음 이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도 가능하다. 그럼 결과가 2라고 나오는 걸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결과가 안 맞잖아요. 자동 채우기 2번 썼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72개의 여기 작성해야 될 셀을 뚜벅뚜벅 하나하나씩 다 작성합니다. 이렇게 72개를. 72개를 다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셀 참조했습니다. 그러면 수식에서 첫 번째 셀 주소에 어떤 특징이 보이죠? 72개의 셀에 11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된다고요? 2번 써야 됩니다. 이 구조는. 2번 사용하는 동안에 11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 그럼 고정시키려면 무슨 기호가 필요하다고요? 자동 채우기에서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F4. 어디에? 11에만 달러. 그리고 H, I, J 변하잖아요. 달러 붙이면 안 되겠죠. 전체 해낭을 보면. 자, 곱하기. 그 다음에 1 참조. 그럼 두 번째 주소를 이렇게 보시면 수식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개의 셀에 뭐가? 어떤 특징이? G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보이시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몇 번 씁니까? 2번 쓰는 동안에 뭡니까? G가 변하면 안 되겠죠? G를 고정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F4번 키를 이용해서 G에 달러가 붙는 형태.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여기까지 이제 실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9다 완성.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자, 전체 수식 현황을 그려보면 머릿속에 그려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쪽에 뭐 달러를 붙인다. 가 원칙인데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상대잖아요. 여기 보면 L4, L5, L6, L7, L8이니까 L이 안 변하죠. 그럼 L에다가 달러를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뭐라 그랬죠? 변하지 않는 곳에 달러를 붙인다. 그러면 여기다 달러를 붙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죠, 이제? 아니, 변하지 않는 곳에 달러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곳에 뭐 한다고요? 달러를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그 결과가 바뀌냐고요? 아니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상대 절대 혼합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방식대로 하세요. 변하지 않는 거 달러 붙인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 이게 상대를 적어 놓은 자료도 있고 혼합을 적어 놓은 수식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판단할 때 이게 두 개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상대를 써야 될 자리에 혼합을 쓰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요. 왜냐고요? 대한상공회에서 한 번도 그걸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대를 써야 될 자리에 지금 혼합을 써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럼 혼합 참조를 써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10년 넘게 지금 학원생활 13년째인데 커말 수업만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럼 우리는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말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도움말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한 번 사용하실 때는 상대 절대만 고민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2번 사용할 때는 상대 절대 혼합을 고민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수업을 저 방식대로 진행할 겁니다.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쓰실 때는 상대를 써야 될 자리에 혼합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명확하게 주관하는 데서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채점 기준에 대해서 저 원칙대로 갈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가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틀리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10부터 50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sum이라는 함수, avg라는 함수 사용해 보신 경험도 다 있으시죠? 오케이. 자, 10부터 50까지 다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암산하기 힘드니까 더하기 연산자 쓰면 클릭을 5번이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식, 함수라는 곳에 대입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함수도 수식의 일종이니까 이꼴이 필요하고, 함수명 가로 열고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인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합계 구하는 함수가 sum이고 평균 구하는 함수가 average라는 함수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함수 작성하는 방법 2가지.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그 다음 범주, 분류, 모두,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넘버. 자, 데이터 종류, 엑셀에서 제가 데이터 종류 몇 가지 다루겠다고요.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를 구분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했죠. 그 중에 이 넘버는 뭐에 해당되냐면 숫자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흰색 입력란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입력을 하든 간에. 그래서 입력란에 제가 숫자 10을 입력하니까 오른쪽에 숫자 10이 나타났군요. 자, 그 다음 10부터 50까지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이 있는 셀 주소를 클릭하면 20이라는 값이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데이터라면 범위 설정. 그래서 셀 주소 땡땡 셀 주소, 셀 범위죠. 묶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결과값이 이렇게 150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sum 함수에. 그리고 확인.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마법사를 통해서 마법사에 익숙해지면 그 익숙해지긴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함수의 수식 형태를 눈에 익힌다는 거죠. 익히게 되면 직접 작성합니다. 자, 아래쪽 빈셀 선택하시고, 자, 10부터 50까지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average,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사용법은 그 다음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뀌고, 밑에 있는 사용법은 선택하셔서 방향키로 선택하셔서 탭키, 그러면 이렇게 함수명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강요 안 합니다. 함수명 외우셔야 됩니다. 네?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세요. 자, 가로 열고, 과거에 어떻게 했던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는 10년 동안 이걸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수업을. 시험이 어떤 게 나오는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딱 한 번만 시험 제대로 보시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뭔가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겠어요? 제 방식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고집 때문에 그걸 안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게 없으면. 자, 넘버, 숫자 데이터. 자, 굵게 나타나 있는 건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로 구분하고요. 굵게 나타나 있는 건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이야기합니다. 참조해서 사용해도 가능하죠. 콤마, 넘버 3, 인접해 있죠. 그 다음 작성 끝났습니다.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엔트. 자, 그러면 sum 함수 한 번 더 그래서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2가지인데, 자, 일단 기본 함수 공부하실 때 마법사를 통해서 인수 공부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시험 준비는. 그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더 도움이 됩니다. 절대 마법사 쓰지 마세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투말 1급 시험 준비하시는데 마법사 쓴다고요?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시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건. 나는 함수를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직접 작성하는 단계가 되어야 이제 시험 보러 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직도 마법사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험 준비 덜 된 거죠. 절대 시험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100% 떨어집니다. 제 판단에. 99%, 1%는 뭐 예지도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십사 하는 거고. 자, sum 함수를 다시 한번 작성할게요. sum.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가로 열고. 자, 넘버 1 숫자 데이터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콤마. 그 다음에 넘버 2 작성 굵게 참조해도 됩니다. 콤마. 그 다음 넘버 3 인접해 있으면 범위 설정하셔도 됩니다. 콤마. 콤마. 그 다음에 10-20-30 이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크말 1급 준비를 좀 해보신 눈치들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판단에 안 쓰면 여러분들 함수에서 많이 함수 실력이 별로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도. 자, 앞으로 이런 질문 거의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로 닫고 엔터 치셔서 결과값이 나오면 됩니다. 결과값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도 되네요. 자, 수정 상태 갑니다. F2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 이용한다. 자, 가로 지우시고 콤마.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10, 20, 3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sum 함수에 가로 닫고 작성 완료 엔터. 이것도 되네요. 이게 방금 수식 작성하는 과정들 자동 채우기 사용한다. 주소 연결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 다음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끝.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빨리 댓글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보세요. sum 함수의 인수로서 첫 번째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숫자 데이터 이해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데이터 종류가 뭐죠? 숫자 데이터. H24에 가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죠? 20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I24에서 K24 셀 범위에 가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었죠? 30, 40, 50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그럼 10-20-30이라는 건 계산하고 나면 중간 과정에 무슨 값이? 60이라는 숫자가. 자, 지금 이런 숫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엑셀이 엔터 치면 계산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요. 그 거치는 과정에 이게 H24가 없어지고 20으로 바뀌고 I24에서 K24가 없어지고 30, 40, 50으로 바뀔 거란 이야기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계산하는 원리를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른 수식을 이해하죠. 자, 그러면 에브리지 계산하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고 증가가지고 20이 남아있겠죠. 데이터 종류 뭔가 숫자. 자, 그러면 어떤 원리에 도달합니까? 함수의 인수자리의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중에 인수자리에, sum 함수의 인수자리에 함수가 작성되어 있는 이런 식 전체의 현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첩함수, 복합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게 함수를 결합하는 원리입니다. 뭐냐고요? 함수의 인수자리에 데이터의 종류가 동일한,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를 다루는데 데이터를 다루는데 데이터 종류 구분 안 한다. 그거는 엑셀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첩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첩.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빨리 여러분들 걸로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시험은 중첩 함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2개, 3개, 4개, 5, 심할 경우에 5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중첩하는 게. 여기까지가 함수의 기본의 원리고요.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네? 함수를 이렇게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중첩. 이게 설계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설계도를 보고 이런 볼펜을 조립을 잘 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각각 볼펜에 대한 부품, 즉 개별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만 뭘 할 수 있죠? 조립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뭘 보고? 이 설계도를 보고. 내용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한참 넘어갑니다. 시트 색깔이 틀린 것 중에 함수, 날짜 및 시간, 함수, 날짜 및 시간. 자, 준비되셨으면 자, 거기 시트상에 교재 페이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필기할 게 있으시면 거기 다 하시고요. 자, 현재 날짜, 오늘 날짜를 표시해 주는 개별 함수 공부할 겁니다. today, 오늘 날짜, 현재 날짜를 표시한다. 특징이 인수가 없습니다. and 그러면 오늘 날짜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현재 날짜,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준 함수가 있습니다. equal now 이것도 인수가 없이 있습니다. and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준다. 자,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표시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어라고 합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nth라고 합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일을 표시해 주는 함수가 있고 day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삽입. 범주, 모두. 그리고 이어라는 함수 찾습니다. 자, 이건 함수 마법사에서 함수명 선택, 그 다음 단계, 확인 눌러서 그 다음 단계에 인수 작업. 자, 시리얼 넘버라는 인수 곧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이어라는 함수 설명을 드릴 때 날짜 데이터였었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 입력합니다. 201. 대실러서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뭐가 나와요? 연도가 표시되죠. 그러면 2021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1905로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규칙입니다. 자, 함수의 인수 작업하실 때 날짜나 시간 데이터를 지금처럼 직접 입력하신다면 이중 따옴표 묶어서 처리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면 저걸 날짜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202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 자, 날짜에서 월을 표시하겠다. month라는 함수를 씁니다. equal month 가로 열고. 자, 날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함수는.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있는 게 여기 B7셀도 있고 B4셀도 있네요. 그 중에 B4셀. 날짜에 이어 month day는 순수하게 날짜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요. 1. 자, 그 다음 일자를 표시하겠다. 자, 하기 전에 화면 잠깐만 보실까요? day 가로 열고 이중 따옴표에 자, 이렇게 입력하면 결과가 뭐 day의 함수 역할은 일자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day 가로 열고 B4셀 해도 되죠. B4에 가니까 날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 과정을 거치면 B4, 중간 과정에 B4가 없어지고 B4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 일자를 표시한다. 네? 그러면 자, 이퀄 day에 가로 열고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 준비해 보신 분? 아니, 손 들지 마시고
그냥 던지는 말입니다. 투데이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오케이. 자, 투데이가 없어지고 뭘로? 오늘 날짜로 중간 가정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일자를 표시하겠죠. 자,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인수의 데이 함수의 인수로서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 작성되어 있는 거 뭐죠? 날짜를 인식한다 그랬죠. 그 다음 날짜 데이터가 필요한데 B4에 가니까 뭐가 있죠? 데이터 종류가 날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데이라는 함수 안에 투데이 적었습니다. 투데이, 자 날짜 데이터를 데이 입장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투데이는 결과값이 뭘로 나왔죠? 날짜 데이터로 나왔죠. 그러면 뭐에 해당됩니까?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면 그 어떤 형태든 작성이 가능. 그 다음 함수의 인수 자리에 함수의 인수 자리에 함수가 작성되어 있는 이런 꼴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첩함수, 복합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함수 수식은 원리에서 나오는 거지 애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애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을게요. 이제 출제 기준에 가보면 제가 2016 버전 함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험에 몇 개가 나오냐고, 그말 1급 시험에 필기 실기 다 합쳐서 한 150개 나옵니다. 왜 안 놀라세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엑셀 시험이 없습니다, 실제. 많아봤자 30개, 40개 그 정도 선입니다. 근데 150개나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2개 결합하고 3개 결합하고 4개 조합해서 결합을 하고 심할 경우에 5개까지. 그럼 그 조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경우의 수가. 2개씩 조합하는 경우, 3개씩 조합하는 경우, 4개씩 조합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수를 경우의 수를 뽑아내면 물론 그 중에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가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거냐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외운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인데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냐고요? 사람 열받게 하는 문제죠. 못 풉니다. 그냥 대충 공부해서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데이터만 살짝 틀리고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런 건 사실은 버려야죠. 왜? 100점 만점 중에 70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만점을 받으려고 하시죠? 자격증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주 나오지 않는 건 조금 그렇게 깊이 많이 다루지 못합니다. 했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고 반복적인 나오고 그다음 함수 중에 어떤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원리를 빨리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함수 수업 끝날 때쯤 이 원리 꼭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풀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개별 함수 공부가 꼼꼼하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설계도하고 같이 딱 맞물려 가면 어떤 함수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좀 싸움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냐 늦게 걸리냐 차이가 있긴 한 오래 걸리거나 짧게 걸리거나 하는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반복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 근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그래서 방금 자 데이로 넘어갈게요. 다시 셀에. 그래서 데이라는 함수에 가로 안에 today라는 함수를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자 엔터. 자 그러면 함수 중에 잠깐만요. 방금 이어 함수 작성하실 때 시리얼 넘버, 먼스 함수 작업을 하실 때 인수로서 시리얼 넘버, 데이 함수 작업할 때 시리얼 넘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엑셀은 날짜 데이터를
엑셀은 날짜 데이터 1900년 1월 1일을 뭘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숫자 1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900년 1월 1일 숫자 2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2021년 1월 9일, 1월 19일에 해당되는 날짜 데이터가 44,215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제가 1900년 1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2021년 1월 19일 현재 살아있습니다. 제가 며칠간 살았죠?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 빼기 날짜 데이터가 가능한 이유는 날짜 이면에 뭐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걸 뭐란다고요? 1년 번호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머리 걸할 때. 그래서 1년 번호죠. 1년 번호를 영어 단어 옮기면 시리얼 넘버. 그러면 방금 요 작업하실 때 시리얼 넘버 뭘 입력해야 된다고요? 44,215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이런 1년 번호 값을 외우고 다녀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하겠다. 시간 시간 데이터에서 분을 표시하겠다. 미니처, 시간 데이터에 초를 표시하겠다. 아까 연월일을 표시했던 것처럼 그럼 이꼴 아워 가로 열고. 자, 날짜나 시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다음에 이중다운 비문 끝 처리합니다. 12시 24분 콜론 48초. 그리고 엔터 치면 날짜 데이터에서 뭐만? 엔터 치면 시간에 해당되는 12라는 값이 나타나고요. 자, 이꼴 미니처 분을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어먼스 데이는 날짜 데이터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아워 미니트 세컨드는 시간 데이터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제가 시간 데이터가 있는 B7셀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오죠? 날짜에 관심이 없고 시간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걸 초를 표시하겠다. 세컨드 가로 열고 시리얼 넘버. 자, 이 자리에 now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데이터 형식이 동일하면 그건 무엇을 작성 가능? 자, 그 다음 빈셋, 아래쪽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자, 일단 데이터라는 함수 찾으세요. 데이터. 확인, 이어,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month, 월을 나타내는 숫자. day, 일을 나타내는 숫자.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44,215라는 값이 이 시리얼 넘버라는 게 나타나고 이건 내부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사용자 눈에는 날짜 형태로 표시해 줍니다. 날짜 데이터로 표시해 줍니다. 확인하면 날짜 데이터로 표시해 줍니다. 타임이라는 건 시분초 의미를 가진 숫자를 시간 데이터로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이걸 타임 시에 해당되는 숫자 12, 분에 해당되는 숫자 24, 초에 해당되는 숫자 48,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시간이 나오죠. 시간은 어떻게 표시되죠? 시 땡땡 분 땡땡 초 이렇게 기본 틀이죠. 이게 기본 형태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두 개만 나온다는 건 지금 무슨 의미? 시분 12시 24분. 자, 그리고 시는 뭐? 시간은 24시간제 표현이 기본이긴 하지만 AM, PM이 나왔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12시간제를 표시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 꼴이 안 나오고 다르게 나왔다. 이건 뭐 표시 형식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셀스식 대하상자에 가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가니까 H 땡땡 MM AM/PM 그러니까 C를 나타내는 코드 H 한 개.
그 다음에 키보드상에 있는 콜론, 땡땡, 문자, 그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이게 AM/PM이 12시간 전에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할 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이 내용.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 분명히 어제. 돌아가시면 이거 다시 정리하세요. 표시 형식 수업 끝날 때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응? 과묵하신 분들도 앉혀놨고. 자, 오늘 1월 19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한 명 좀 대답 좀 하세요, 대답. 그래야 박자를 좀 맞춰줘야 제가 리듬 있게 수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끊기면 재미없잖아요.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달력에 몇 번째 있습니까? 화요일이라는 요일은 달력에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나요? 그걸 찾아주는 함수가 위크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일이 있겠죠? 생년월일. 무슨 요일이죠? 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함수가 위크데이라고 해요. 요일의 위치값, 근데 요일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 줍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위크데이 위크데이 확인 시리얼 넘버 날짜에 해당되는 정수가 잘 모릅니다. 그냥 이중도흡 묶어서 01-1-19 01-01이라고 압력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뭐 01이라고 입력하든 1이라고 입력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타입 달력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달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하셨던 그 달력 죄송합니다. 일요일이 첫 번째인 달력. 그런 달력을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 유형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간혹 다이어리나 수첩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도 있죠. 그걸 월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 유형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을 적으면 방금처럼 세 번째 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2라고 적으면 두 번째 요일입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시면 이게 직접적으로 요일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요일의 위치값, 숫자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해보면 위크데이. 첫 번째 인수로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 자리에 투데이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투데이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데이터 형식이 동일하면 그 무엇이든 작성할 수 있다. 중첩의 원리에서 작성 가능하죠. 콤마 리턴 타입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1번, 2번만 기억하시고 시험 준비용으로. 그래서 방금 2번 하셨으니까 1번. 그렇죠? 일요일이 첫 번째 인요일, 토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의 달력을 1이라고 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2020년 바꾸죠. 올 2월 달도 28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여일수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2월 25일 날 빌려가서 3월 5일 날 반납했습니다. 며칠간 빌려갔다고요? 이건 방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네?
제가 이 1900년 1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2021년 1월 19일 현재 살아있습니다. 며칠간 살았습니까?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날짜와 날짜끼리 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대참조. 80일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해준다. 바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기본이 1년 365일 기준.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방금 이 상에 맞는 함수. days라는 함수입니다. days. 그러니까 함수명 옆에 s가 붙었죠. 여기 s가 붙은 요 형태는 개수 개념입니다. 개수 개념. 개수 개념. days 확인 end date. 자, 끝날 종료 날짜. 여기서는 반납 일자 이런 거. 스타트 데이트. 시작 날짜. 여기서는 대여 일자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결과값이 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빼는 내용을 days라는 함수 통해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기준 날짜. 일 1시 20분 됐죠. 잠깐 쉬었다가 35분부터 진행할게요.